이번 앨범을 포함한 요즘 뭔가 이런 제 시기,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콤마라는 앨범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드백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예. 아, 이게 인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야, 채팅을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네. 오케이. 제가 이거 처음 해봐서 이거 크게 못하나? 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본격적으로 렛츠고 해볼까 합니다. 일단 콤마라는 앨범은 EP, 두 번째 EP죠. AFA는 두 번째 EP이고 어, 총 6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리핏, 2번 글래스, 3번 우리, 4번 나야, 5번 마미, 6번 그래요. 이렇게 6트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트랙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리핏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수음이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의 그런 뭐랄까 노래를 듣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 파일에서 파이널에서 잘 들리나요? I took a turn around myself.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하루를 보냈다기에는 너무 버텨서 내일도 똑같아. 익숙해질만 하면은 이랬고 월화수목금토일요일에 또 낚시 같은 바다 잠시 주웠다가 돌아가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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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핏이라는 노래고요. 첫 번째 트랙으로 한 건데 자, 리피테이션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리피티션이 맞는데 라는 질문이 있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는 정말 놀라시겠지만 저는 리피테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리피티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믹스 다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지? 하다가 아 몰라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뭐 나는 한국인이고 모를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리피테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피테이션인 걸 이번 기회에 알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번 기회에 리핏의 명사는 리피티션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로 확실히 알겠죠. 아, 리피테이션은 아니다. 리피티션이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또 리핏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교정 얘기가 많으신데 교정을 시작했어요. 뭐를 비 그때 가사 의미 그냥 말 그대로 반복되는 하루들을 느꼈고 거기에서 이제 좀 지루함을 느꼈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죠. 어차피 내일이 오늘이랑 똑같을 거고 이제 그럴 건데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살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게 좀 지겹고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만든 거고 거기 이제 리핏의 첫 가사 도입부에 "하루를 보냈다기에는 너무 버텼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루를 이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기 때 저는 하루를 보냈다기보다는 하루를 버틴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자는 시간을 기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코로나 때라서 더 크게 느낀 거지 정말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힘든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보냈다기보다는 버텼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이 노래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큰 의미는 없는 그런 거고 왜 첫 트랙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했을 때 그냥 저는 첫 처음에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고 어 안녕 님께서 "그러면 노래를 만들기 전과 후에 반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반복되는 하루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허무했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복되는 하루들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혹은 직장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이 다르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일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반복되는 하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날이 왔을 때 되게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리핏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곡은 원슈타인 님이랑 같이 한 글래스라는 노랜데
아직 안정한 주제 방금 스친 창문 네모가 궁금해 Pure stance 뜨는데 나중 우울해 Check myself and take a look I bet you hold up yeah. 내 상여 몰라도 가능한 턱 바디 자리 방금 떴던 그 여자애가 난 별 소리는 깔깔 호호 뉴스 속보 방금 떴어 주제 바꿔서 같이 타지 왔다 I don't understand it 심지어 때릴 때 헐떡 같아 너네 뭐 놀래 아까 그 여자 뒷담화니 본색 드러내봐요 내모 윈도우 통해 비친 건 느린 내 모습 아니면 그 너머의 것들 근데 멀쩡 보기엔 비슷해 본색 I wait for you 멀쩡히 그냥 서있어 네 이런 노래를 했죠. 왜 제목이 글래스인가요? 이거를 창문으로 할지 글래스로 할지 고민하다가 창문보다는 글래스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했고 상 동그라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채팅으로 쳐 드릴게요. 상 동그라미. 이게 뭐냐? "매상이여."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라디오 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되게 엄청 편안하고 엄청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일기를 자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썼던 때였는데 그 기분을 그냥 그저 행복하다, 그저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 '어떤 말로 이 기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못 찾아서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냥 "상동그라미라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만들었고 그게 제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고 그냥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네 그런 거고요. 상동그라미라는 말을 만들었고 어 글래스라는 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여자 뒷담화니 본색 왜 그 단어 그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글래스라는 노래가 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이 낮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지만 밤이 되면은 거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투영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 저거 되게 별로다.' 혹은 '와 저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어디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웅 떨어지는 영상을 봤을 때 '와 무섭다.'라고 느끼는 건 적어도 계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되게 저 부분 되게 못됐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안 이쁘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비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날 놀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놀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놀리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 여자 뒷담화미 본색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냥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무리가 있었는데 분명 같이 잘 놀다가 한 분이 가셨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분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막 얘기거리가 갑자기 어떤 뉴스를 보더니 "야 이런 일이 야 저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너무 "저게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뭔가 되게 인간의 단면을 봤다고 해야 되나? 아니 방금 자기들이 한 행동을 3 인칭으로 봤으면 그 뉴스로 본 그 잘못한 사람이 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내가 이제 뭔가를 안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나도 그거를 해 봤기 때문에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저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어떠한 것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 중에 원슈타인 님이 피처링을 한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원슈타인 님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바로 생각이 났고 너무나 친절하게 해 주셨고 막힘없이 그냥 진행이 됐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 웹상으로밖에 얘기를 안 나눠 봤고 그것도 마음대로 이게 그것도 많이 나눠 본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전혀 서로 잘 모르는 사이고요. 그냥 정말 감사한 그런 사이입니다. 여튼 글래스는 이런 거고 3번 우리. 너무 오랜만이라 걱정이지만 I'm good okay 끈질기게 미행하는 시간은 내 못된 사사판 친구들은 물어 요즘 잘 지내 쉽게 답 못해 반복되는 하루들이 쌓여 1년 반이고 환불 못해 가입하고서 천조가리는 가래 표정을 안 봐도 돼 원래 했던 거리두긴 이제 대통령 핑계를 대면 돼 마이크는 벌써 녹슬어서 침을 발라놔야겠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 어 가장 이 앨범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우리에 담겨 있어서 우리로 했고요. 일단 콤마라는 앨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하고 팬데믹 때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적은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갇혀 있는 우리. 그게 괜찮아 우린 꾀라고 하는 게 그 갇혀 있는 우리 집 우리도 나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쵸. 그래 가지고 이 노래는 정말 효상이 그러니까 쿄라는 친구 저의 앨범을 전곡 만들어 준 쿄라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는데 어 둘 다 굉장히 힘들었고 둘 다 '어떻게 우리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우리 한번 머리도 식힐 겸 나 제 본가가 경주거든요. '경주 가서 작업을 해 보자.' 하고 경주에 가서 완성을 한 노래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노래가 저희는 만들어야 되니까 혹하게 작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왜 이렇게 노래 만드는 거에 이골이 났을까? 왜 노래 만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던 애들이 지금 번아웃이 왔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든 노랜데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의 감정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냥 정말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사실은 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거리두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골이 난 저는 원래 집을 잘 안 나가고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뭐 줌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뭐 메타버스, NFT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진짜로 가상현실이라는 게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가는 진짜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그냥 VR 그 곡을 끼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면은 과연 내가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죠. 예. 그 산튜브 님처럼. 근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하고는. 그래 가지고 거기 2절 가사에 나오거든요. "미안한데" 뭐였지? "미안한데 없을 거야 나를 흰색 곡을 끼고 만날 일은. 메타버스 NFT 꼰대 소리 나기 싫음." 이런 가사가 있는데 흰색 곡을 끼고 만나지 않겠다는 거는 저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지 그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메타버스 NFT 다 알겠어요. 다 알겠지만 '나는 그것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고 가사에 대통령 핑계를 대면 돼. 이 부분은 뭐냐면 어 그냥 원래 저는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어 거리두기를 하고 사는 것과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그런 재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썼고 이 노래는 정말 저한테 치 소중한 노래인 게 어 효상 저랑 친한 친구가 쿄라는 이 노래를 만든 친구와 모쿄라는 친구인데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 시기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쿄가 비트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 걸 모쿄가 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다 힘들었을 때 그거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요 정도예요. 우리 우리에 갇힌 우리를 뭔가 말하고 싶었고 그냥 예. 이게 단순히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들었을 때 분명 와닿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와닿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야라는 트랙이죠.
내가 처음 TV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듯해. 유명해진다는 건 대체 뭘 뜻해. 어느 순간부터 난 나를 놓은 듯해. 감사하기만 했지. 나는 과분하리만큼 사랑을 받았지.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을 봤지. 거울에서 그건 절대 내가 아니야 맞지. 잘 나가는 척 내 몸값이 비싼 척 내 친구 내 팽개쳐. 여긴 모두가 가면을 써. 앞에서 누구 뒤에선 뒤통수를 쳐. 내가 할 말이 없는 이유 나도 똑같은 내로남불이란 비유. 하루 12번 바뀌는 기분. 더 이상 떳떳하지 못해 내 팬들 앞에 서 있기는. 솔직히 나는 부러워 네가. 너 스스로 네 모든 걸 좋아한다 네가. 나는 그저 바빠 숨기가. 쪽팔려 죽겠어 내 모습과 기만. I speak cap 전부 비슷해. 나도 급을 나눴지. 누구 무시하고 누구에게 나쁠 떨었지. 누가 독이 되고 득이 될지 고르고 이 꼴을 억지로 당기고 돈을 벌었지. 메이크업 지우고 옷을 벗었지. 냄새도 좋지만 몸은 더럽지. 네. 나야라는 트랙입니다. 이 트랙은 제가 그 코로나 한 2년, 1년 반 정도 있을 때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업에 대한 열의도 없고 뭔가를 할 의욕이 없는 번아웃 상태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힘들게 이렇게 일하듯이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승원이라는 친구가 프로듀싱을 해 줬는데 승원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자 하고 진짜 가사를 거의 한 40분 만에 다 썼어요. 그냥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뭐가 부끄럽고 뭘 숨기고 있는지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보여주자. 그냥 내가 너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어느샌가부터 고려하는 말들이 많고 너무 척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로 그냥 '나 그 자체를 다 보여주자.'라고 생각하고 적었죠. 적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걸 녹음을 원 테이크로 했는데 원 테이크로 싹 하고 밖에 나가서 이 노래를 듣는데 그 2년 동안의 힘듦이 딱 마침표가 찍힌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했고 그냥 '아 내가 이러려고 음악했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겠다. 내가 솔직하지 못해서 힘들었구나.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해서 힘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은 되는 건데 자꾸 어떤 대단한 걸 하겠다고 뭔가 어떤 척을 하고 하니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의욕이 없었구나.' 왜냐면 내 진짜 본 모습은 보여주기 싫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니까 '이 직업에 환멸이 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야라는 노래가 굉장히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그냥 뭔가 떳떳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이 노래를 내므로써 떳떳해진 기분? 예. 그냥 저는 그냥 나도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고 뭔가 바보 같은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거를 다 보여주면 '내가 속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수호, 이수호 감독님 제 친한 친구죠. 수호가 찍어 줬고 그것도 이제 빛에 따라서 수호가 이거는 기획을 한 건데 빛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원 테이크로 했고 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부터 제목이 나야였고 처음 녹음한 파일이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바뀐 게 전혀 없는 거고 뭐 나야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딱히 없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나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누가 독이 되고 득이 될지 고르고 입꼬리를 억지로 당기고 돈을 벌었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했고 최대한 안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 그냥 그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공개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뿌듯했어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이라고 빨가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체가 전 되게 좋았어요. 여튼 그런 트랙이고 다섯 번째 트랙은 마미. 너무 늦은 밤에 울려대 내 폰이 아이폰 슬림온 우리 단둘이 도포가 널 안아 침대는 더디 내 옆엔 여자가 슬고 거리 좀 있으면 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사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나 항상 나 바빠 나 내 옆에 잠든 이 여자 이름은 어머니 마음이 여린 이 여자는 30년 동안 카센터에 버린 세월의 돈이랑 발꿈치 버린 나쁘지 않지만 마음은 거지 이마엔 주름살 쳐진 네 꼬리 Always 아직 그녀의 꿈은 어린 도서관 만들기 책이 중독인 그 사람 아들한테 지글쟁이 기억력 나빠져 까먹어버린 20년 동안 갔던 패스워드 내 미울린 걸 그냥 두고 자버린 우리 집 죄다 타버릴 뻔 어릴 적 그렇게 웃을 잘 입었어 땀에 작은 이모가 말해줬어 어릴 때 나를 보고 이런 말했다면 넌 특별해 엄마가 맞았어 Mommy apprec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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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아직 나는 막내 막둥이 눈을 뜨면 내 전부 네. 이런 노래입니다. 마미. 마미라는 노래는 엄마한테 제가 편지를 쓴 노래고요. 음 뭐 쇼미 때부터 그랬겠지만 "얘는 왜 이렇게 엄마를 가사에 많이 쓰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가사에도 나왔다시피 엄마랑 나눈 얘기가 곧 제 가사가 되고 엄마한테 배웠던 것들이 곧 제가 생각하는 화두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이 가사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빨리 감기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감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빨리 한 거예요 빨리. 랩을 빨리 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랩을 빨리 하는 걸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빨리 또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빨리 했어요 랩을 그냥. 제가 평소에 좀 느리게 해서 그렇지 예 각 잡고 빨리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를 왜 이런 UK 드릴 비트에다 했냐 이것도 신선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드릴은 명백하게 말해서 드릴은 아니고요. 이거는 UK 리듬이고 그 그냥 그게 신선할 것 같기도 했고 저는 엄마에 대한 곡을 꼭 쓰고 싶었는데 그 노래를 슬프게 적고 싶지 않았어요. 그 노래를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정말 슬픈 비트에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겠지만 너무 우리 엄마의 그게 너무 슬퍼 보이기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 행복한 사람이고 예 행복하게 제가 해줄 거고 한데 그런 관계인데 내가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가사 전달이 되는 걸로 하고 싶었고 엄마한테 이걸 들려줬을 때 엄마가 어 엄마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엄청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니 근데 이 가사는 좀 이렇게 고쳐주면 안 되냐."고. "이 가사는 좀 막 이렇게 좀 고쳐주면" 그러니까 자기 내 얘기니까 되게 막 신경을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가사를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고. 나 안 된다고. 나 이거는 나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엄마 이거 엄마는 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요거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이렇게 그래 가지고 좀 귀여웠어요. 귀여워 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엄마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엄마 그 대학교를 포기하고 제 본집에서 알바 돈벌이 그러다 아빠를 만났고 거긴데 우리 엄마가 이제 밑에 여동생이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가 2명이 있는데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냥 이모가 엄마인 것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우리 엄마가 이 노래를 듣고 이모들이 엄마한테 미안해할 거를 생각해서 지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모들을 챙긴 건데 그거를 세상 밖에 내놨을 때 이모들이 보면 '슬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에서 좀 흔들렸어요. '아 이거는 내가 바꿔 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스승님이고 그냥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머니의 말을 맹신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엄마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그 "생각의 꽃이 저물면 열매를 맺을 거다." 이 말은 엄마가 저한테 제가 팬데믹 때 힘들어할 때 해 줬던 말이고요. 그리고 "내 배꼽의 주인은 마마."라는 말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으로 예 내 배 엄청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철학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예 '내 배꼽의 주인은 엄마다.'라고 한 거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부끄럽네요. 여튼 예 뭐 엄마가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엄마는 너무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 저한테 100%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변 가족들은 저한테 아직 이런 피드백은 없었어요. 그냥 제 주변 친구들의 피드백? 예. 눈물 셀카 한 장 왔어요. 진짜 실제로. 실제로 눈물 셀카 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듣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쪼끔 웃겼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마미는 그런 트랙이고 굉장히 예 그렇고 아빠 삐진 거 아니냐고요? 삐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아빠 충분해. 우리 아빠는 삐졌을 수도 있어요. 그 아빠가
아버지께서 유튜브 라이브까지는 볼 줄 모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빠 삐졌어요 분명. 삐져? 예 그럴 거예요. 예 저는 아빠를 알아서. 근데 마미가 있는데 다음 트랙에 데디가 있는 건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은 둘 다 했어야지. 근데 아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마미를 적어 버렸는데 어떡해. 그럼 또 데디를 적어? 그러면 뭐 시스터도 적어야 되고 그랜드마더도 적어야 돼요.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서운하더라도 데디라는 노래를 낼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해진다고 좀 생각을 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거고. 자 마지막 트랙 그래요. 그래요는 뭐 난 아무도 안 싫어해요. 난 아무도 안 미워해요. 잘 몰라서 그래요. 말이 안 나와요. 내 맘이 안 나가요. 많이 어려워요. 어릴 적 내 가방은 컸고 이젠 그걸 벗고도 무거워요. 이유 없는 결과에 왔고 난 그게 무서워요. 난 그게 무서워요. 네. 그래요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지 1 년이 됐기도 했고 심지어 콜라보도 했어요. 이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 이게 문제예요. 이걸 생각을 못 하네. 커먼 커먼 그래요. 커먼 커먼과 콜라보를 한 노래인데 이거를 내고 싶었죠. 내고 싶었는데 잘 묻는 앨범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 앨범에 잘 묻길래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됐고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냐." "노래 부르는 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했고 이거를 깨준 게 제 친구들 모쿄랑 쿄라는 친구였어요. "그냥 불러라." 그냥 부르고 나니까 좋대요. 저는 "아 그래?" 이러는데 진짜 좋아." 이렇게 하길래 그 친구들을 믿고 내게 된 노래고 그래요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가사들인 것 같아요. 생각은 다 바뀌잖아요. 저는 옛날 가사들 중에 그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는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제 정말 애 같은 바람이지만 누구를 서로 안 미워했으면 좋겠고 서로 그냥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저는 그쵸. '세계 평화 가자.' 하는 샷이는데 그 세계 평화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고 싶죠. 나만 해도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이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여튼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고 예 저도 말이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이거 어색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 됐고 앨범의 전 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저 앨범을 통틀어서 이제 콧말한 앨범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지했나? 너무 막 재미없게 했나? 음.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못 정할 것 같은 앨범이고요. 어 네. 그 뮤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쇼필름을 제작을 했고 18 분짜리 이제 앨범 전체 곡들을 훑는 그런 쇼필름을 공개를 했는데 음 그 내용은 사실은 크게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는 대로 봤으면 좋겠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정답이 없는 필름이기 때문에 예 어디 가서 당당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예 그런 필름입니다. 네. 그리고 비니 쓰고 앞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죠. 보여야 되죠. 예. 어 이제 콤마 굿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굿즈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립톡이 있고 그 러그랑 스툴, 의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콧마라는 앨범은 집에 갇혀 있는 그 팬데믹 시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인테리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런 가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 콧마라는 앨범은 집에서 갇혀 있는 시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이투쉐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되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 팝업 스토어에는 네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음 러그 사이즈는 제가 지금 그 러그 위에 있는데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고 어 많은 네 팝업 스토어도 이제 전시처럼 진행을 하게 돼서 기회가 되는 분들은 꼭 챕터 1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한 공간 전체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팝업 스토어를 관람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앨범 커버 뭐 이런 거 물으시는데 저는 이번 앨범에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어 다 제가 사진을 다 제가 찍었고 스타일링을 다 제가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옷들도 다 제가 그냥 제 옷으로 제가 스타일링을 한 거고 올라오는 지금 사진들도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필카로 찍은 거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어떻게 그 사진에 보면 저랑 같이 그 러그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나요?" 그거 스튜디오 빌려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찍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찍어 달라고 해서 같 제가 나온 사진도 있어야 되니까 부탁을 드려서 "이 구도로 꼭 찍어 주세요." 해서 찍었고 네 미국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가서 갈 때 MD들도 다 들고 가서 제가 다 찍었고요. 음 네 제가 거의 다 이제 찍고 뭔가 하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은. 이번 앨범은 그래서 네 다 한 거죠. 미국 촬영 비하인드 궁금해요. 미국 촬영 때 미국 간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너무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갔거든요. 이제 행사들도 있고 앨범 마무리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갔다 오게 됐는데 음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고 심지어 거기에서 스타일링을 다 제가 하다 보니까 큰 캐리어 2 개를 제 옷장에 있는 옷들로 얼터까지 그 비상옷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발이랑 그 제가 스타일링을 다 해야 되니까 캐리어 2 개를 꽉 채워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옷 바꿔 입고 옷 바꿔 입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근데 호빈 감독님이 찍어 주셨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했고 어 예 그냥 뭐 재밌게 찍은 예 미국 그 LA 쪽이었는데 LA에서 다 차 타고 한 2 시간 막 1 시간 반 이렇게 가서 찍어 가지고 저도 정확히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앨범 관련 질문을 한 쪼끔만 더 해 보겠습니다. 음. 음. "우원재에게 콤마란 무엇인가요? 쉴 때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앨범을 만들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저한테 쉬는 건 뭘까? 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아직까지는 '쉰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집에서 뭐 게임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쉬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별로 딱히 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사에도 나올 거예요. 그 리핏이었나? "내 고민이 끝남 그때 가서 쉴게."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쉬는 나이가 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쉬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뭘 해도 쉰다는 기분이 안 들어서 예. 그리고 음 제 주변 아티스트들이 또 질문을 보내줬어요. 같이 앨범을 만든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볼게요.
어 노래에 담은 감정들을 발매가 되기까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감정 소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속 얘기를 하고 진짜 제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러려고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게 가사를 꾸밈 없이 써서 녹음을 마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이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 이건 뭐야? 아 밖에서는 과묵해 보이는데 집에서 막내 우원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저는 특히 일단은 과묵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예 과묵하지 않아요 저는. 다들 제가 말을 좀 작게 하고 느리게 해서 과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을 저는 좀 그래도 하는 편이고 저는 진짜 막내예요. 막내라는 게 티가 많이 날걸요? 저는 정말 막내 스타일이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하냐 그냥 찡찡대요. 찡찡대고 근데 당연히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찡찡댈 때가 많죠. 근데 1 년에 한 3-4번 정도 그러지 않고 제가 굉장히 오빠가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누나들 생일, 누나들 생일일 때, 추석 그리고 설날일 때 그럴 때 이제 누나들이 "오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죠. "오빠, 우리 오빠." 하면서 "우리 오빠 힘들지?" 이렇게 연락이 오죠 누나들이. 그렇게 그러면 예 저는 그때 그렇게 1 년에 몇 번씩 오빠가 됩니다. 그렇게 생일날 오빠가 되고 설날, 추석날 설날에 제 앞에서 절을 해요. 오 "아이고 우리 원절 오라버니."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럼 그때 저는 오빠가 돼요. 예. 그럴 때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가끔씩 누나들이 집에 오는데 누나들이 집에 오는 이유가 제일 먼저 옷장을 들어가요. 옷장 예 이렇게 옷장 문을 이렇게 쓱 열어요. "아 원재 왜 이렇게 더럽니? 야 네 옷장 왜 이렇게 좁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 말이 이제 예 "옷장에서 옷을 가져가겠다." 이거라서 "아이 좀 치워 줘야겠다. 이런 거는 안 입는 거는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오빠가 잠시 되는 것 같네요. 그때도 "아 오빠." 이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왜 요새 운동 다시 안 다니시는지, 왜 요새 밥은 잘 안 먹는지 이거 진효상이 한 질문 같은데 제가 한참 운동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코로나 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식단도 하고 해서 그 코로나 딱 직후에 제 공연 영상들 보면은 살이 좀 쪄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쪘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는 앨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 또 이제 키웠던 몸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운동해야죠 근데 이제 앨범 냈으니까.
그리고 AOMG 입단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티스트와 대표님 제외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사님 중에 황아람 이사님이라고 계세요. 황아람 이사님이라고 저는 그냥 누나라고 부르는데 누나가 저 회사 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전담막한 A&R 팀장이었고 제가 정말 이제 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옆에서 혼 제가 잘못하면 혼도 내 주고 잘하면은 칭찬도 해 주고 항상 저를 인간으로서 대해 준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있기까지의 정말 큰 의지가 된 사람이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서 저는 그 이사님이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사람이고 평소에 우원재와 아티스트 우는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같았으면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옷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겠죠? 뭐 잠옷 차림으로 오거나 예. 이거 신경 쓴 거예요. 예. 신경 쓴 건데 여튼 예. 여튼 신경을 썼겠죠. 예. 안 썼겠죠. 근데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갈 때 멋있는 척도 막 하고 막 하여튼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있는 모습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좀 어색해서 못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옷 단추를 여매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추가 하나 달려 있고 이게 뚫려 있는 게 포인트인 옷이에요. 제가 신경을 쓴 옷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걸 깨고 싶어서 비니를 새로 샀습니다. 그 인터넷에 무지 비니 해 가지고 한 4-5 개의 사이트에서 다 다른 거를 주문을 한 다음에 제 머리에 맞는 거를 찾아버려서 그거를 색깔별로 그리고 검정 색깔 한 5 개, 6개 이렇게 해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빈이 많아요. 아니 그 전후 상황을 다 자르고 빈이 4년 동안 안 바꾼 우원재 하면서 올라온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댓글이 "아 점점점. 아 저건 좀. 으. 소금 꼈을 듯." 그게 네. 그게 사실 앞뒤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냥 4년 동안 안 빤 비닐을 쓴 우원재가 돼 버려서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여튼 그걸 깰라고 이렇게 새로운 거를 샀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고. 상처 안 받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튼 뭐 어느 정도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원래는 딱 1 시간 정도 하려 했는데 1 시간 6분 조금 넘어서 이렇게 했고 그래. 팝핏 리믹스 가사에 "EP 하나 끝났고 정규 2집 작업 중이야 바삐."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정규 2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 2 집. 또 콧마랑은 또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 단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블랙아웃 때 했어야 됐어요. 블랙아웃 때 저는 투어도 돌 생각이었고 단콘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코로나였어 가지고 이게 맥이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콧마를 나왔다고 콧마가 사실은 공연이나 콘서트에 좋은 앨범은 아니거든요. 이 노래는 듣는 앨범이지 이게 공연용 노래라고 하기에는 쪼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규 2 집을 내면은 아마도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투어도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예 저는 이렇게 콧마라는 앨범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내일 모레 있을 팝업 스토어 현장에 좀 가서 체크를 할 게 있어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팝업 스토어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원재에게 팬이란 이거 한 번만 알려 주세요. 네 이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팬분들이 정말 뭐 남 같지 않아요. 그냥 특히 코로나 때 느꼈어요. 코로나 때 '아 나는 이제 더 뭔가 더 이상은 이 팬들이라는 분들이 없으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막 그 집에 계속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요즘 공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팬분들 오고 가면서 보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엄청 남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편지 모아 두는 통이 있는데 코로나 때 그거를 한 4번 정도 펼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큰 박스로 편지를 다 넣어 놓는데 덕분에 코로나 시기 때 잘 버텼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작업실에도 팬분들 편지가 붙여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오늘 코멘터리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있을 팝업 스토어도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